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실화 전봇대 변압기. 오늘 시험은 그럭저럭 치렀는데 내일이 걱정이네. 시험 기간이다. 이어 몇 주 동안 올림픽 중계해보랴 경기장 쫓아가랴 정신이 없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표를 강매하면서까지 올림픽 관람을 독려했기에 주말이나 휴교일에는 친구들과 경기장 이곳저곳을 무던히도 돌아다녔다. 태어나서 그렇게 외국인을 많이 본 적이 없었기에 사람 구경만 해도 신기하였다. 온통 머릿속에는 올림픽으로 꽉 차 있었고 수업도 귀에 들어올 리도 없었고 쉬는 시간이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문제는 올림픽 끝나고 바로 시작된 중간고사다. 올림픽이 끝나자 중간고사 일정이 나오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치자 그야말로 이런 걸 언제 배웠지? 시험 범위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학기에 배운 모든 내용이 생소했다. 하루하루 시험 치르는 게 버거운데 내일 시험은 한문이다. 정말 이런 것을 배웠나 싶을 정도로 생소했다. 1학기만 시험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에 이번에는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보기로 하고 오전 시험이 끝나고 하굣길에 공부하면서 와야겠다는 생각에 한문 참고서를 챙겨온 것이 생각나 가방에서 참고서를 꺼내들었다. 한적한 주택가에 우리 동네는 정말 개 한 마리가 없을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다. 어느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조차 없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다. 간혹 어른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애도 안 낳나? 라고 할 정도였다. 충분히 책을 보면서도 천천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길이었기에 한문 참고서를 보면서 가고 있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군데 골목 오기를 돌아야 했기에 그때마다 손을 골목 오기에 있는 전봇대에 대고 회전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묘한 버릇이 있었는데 이때도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은 전봇대에 대고 집으로 가는 골목 오기를 돌았다. 그러자 돌자마자 갑자기 바로 뒤에서 엄청 큰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내 바로 뒤에 변압기가 떨어져 있었다. 당시 동네 골목에는 사진과 같은 전봇대 위에 변압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뒤에서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정말 0.1초만 늦게 걸었어도 그대로 저 변압기에 내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갑자기 식은땀을 흐르면서 죽을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른 전봇대에 달린 변압기들을 살피며 집으로 내달렸다. 저녁에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나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그래 다행이다 조심히 다녀라 라고 정말 무덤덤하게 말씀하셨다. 다소 섭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반응은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내일 시험이 정말 급했다. 문제는 그 후로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날도 같은 골목을 걸어오는데 어제 그 전봇대에서 아저씨들이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고 있었다. 한참을 아저씨들이 설치하는 것을 구경하다 아저씨들께 아저씨 안 떨어지게 단단히 달아주세요. 어제 저거 떨어져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저씨들은 뭔 개가 짖냐는 표정으로 날 보더니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시험 마지막 날인 그 다음날도 같은 골목을 걸어 집으로 오고 있었다. 물론 골목들을 지나면서 전봇대 위를 쳐다보면서 걸어오는데 그 전봇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었다. 어제 설치가 잘못됐나? 생각하며 점점 골목 오기로 다가가는데 전봇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여자인 것이다. 솔직히 아저씨면 다시 설치하는 거겠지 하겠는데 여자니까 여자도 저런가 하나 하고 갸우뚱거리는데 이게 웬걸 치마 입고 있네. 이걸 땡 잡았다고 해야 할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야릇한 생각이 휩싸여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전봇대를 멀찍이 돌아 집으로 왔다. 집으로 와서도 아씨 한번 볼걸 이라고 말도 안 되는 자책을 하면서 저녁에 들어오신 아버지께 또 그 일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시험은 잘 봤냐? 라며 다른 말로 돌리셨다. 이상하다. 저부터 왜 그러시지? 다음날은 토요일.
오전 수업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해서 집에 가방을 놓고 재빨리 나올 심산이 뛰어서 골목길로 내달렸다. 그런데 그 전봇대가 있는 골목 어귀에 이르자 뭔가 허전했다. 견학기가 없네? 어디 갔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아침에 변압기가 다시 떨어졌다고 하셨다. 그리고 난 갑자기 어제 그 여자가 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시자 어머니와 한참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속으로는 아마 경찰에 신고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였다. 일요일에 그 전봇대는 변압기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밤 다시 시작된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다시 골목 어귀에 이르자 전봇대 위에 또 뭔가 움직임이 보였다. 변압기가 달려있는데 사람이 변압기를 뜯어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었다. 야! 범인이다! 라는 생각이 잽싸게 근처 슈퍼 아저씨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했고 아저씨와 다시 그 골목 어귀로 갔는데 멀쩡히 변압기만 달려있는 전봇대만 덩그러니 있었다. 그 어디에서 그 여자가 보이진 않았다. 여자는 나에게 한마디 하시고 아저씨는 나에게 한마디 하시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보니 최소 1분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언제 내려와서 도망갔지? 이런 생각에 다소 억울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2-3일은 잠잠했다. 시험 결과가 발표나기 시작했고 몇몇 과목에서 만천벌이 나는 야자가 끝나고 돈 있게 혼날 생각에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문득문득 걷다 보니 늘 버릇대로 전봇대를 잡고 회전하면서 골목 오기를 돌아왔는데 갑자기 변압기랑 그 여자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돌자마자 전봇대 위를 올려다보는데 그 여자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변압기를 안고 날 계속 째려보고 있었다. 난 너무 놀라 뒤로 잡아줬고 여자는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날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여자가 내려오는 몸짓을 하자 난 그대로 일어나 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눈물이 범벅이돼 집에 배를 막 누르기 시작했는데 문 열리는 걸 기다리다가 그 여자에게 죽을 것 같아 다시 반대쪽 골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안심이 되기 시작했다. 근처 공중전화에서 집에 전화를 걸어 엄마더러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마중 나와달라고 이야기했다.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오시는데 아버지를 붙잡고 나는 한참을 울며 떨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너 아무도 못 건드리니 걱정 말아라 라며 다독이시는데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발발 떨기만 했다. 그 후에 그 전봇대의 변압기는 없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골목에 땅이 파헤치더니 동네 전봇대의 변압기가 없어졌다. 나중에 알았지만 전부 땅에 매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그 여자도 여자지만 나는 그때 보였다 아버지의 반응이 더 이상했다. 한참을 지난 후에 그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고 대꾸도 안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일은 1988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광진구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 전봇대는 꽤 높아서 특별한 장비나 지게차 같은 것이 없으면 사람이 올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전봇대에는 여러 구멍이 나있어 거기에 뭔가를 끼워 올라가야 하는데 슈퍼 아저씨와 거기 갔을 때는 그 구멍에는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제거하면서 내려오기를 불가능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떤 미친 여자의 짓일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짱공유의 드로이트님의 이야기입니다.